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후기를 책 이야기를 하는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난번 첫 방송 내용을 간추려 보면요. 저에 대한 소개와 방송의 취지, 방송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내용의 핵심인 분봉마을 관계인구 가치농업의 개념과 의미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 이야기가 철저하게 현장 중심 관점에 서 있다는 것과 농촌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유기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봉마을이 새 활력원이다 라는 제목의 제1편 방송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앞쪽에 7번은 농촌이 겪고 있는 자치분권의 구조적 문제와 파행적 형태를 짚어봅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의한 지방자치 억압 구조를 살펴보고요. 주민자치와 엇박자를 치는 지자체들의 형태를 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농촌의 지방 소멸론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도 살펴봅니다. 중간 5번,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칠해진 5번은 중병에 든 농촌자치가 회생할 바를 찾아봅니다. 선진외국의 농촌 사례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농촌자치를 발전시켰던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자치 원리를 뜯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의 방송은 농촌자치 문제의 처방책을 다룹니다. 여기에선 분봉마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농가 분봉의 극상생태계를 본뜬 것이 분봉마을입니다. 분봉마을이 우리 DNA와 찰떡궁합을 이룬 것도 강조합니다. 새롭게 펼쳐 보이는 분봉마을 자치 이야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젠 제1편 첫 번째 이야기를 중앙정치덫에 걸린 자치분권이란 제목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요, 선진외국에 비해 아주 기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중앙 집권 구조에다가 대통령 중심제를 띠고 있어서 돈과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정부 쪽으로 크게 쏠려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멍해를 쓰고 있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정치에 의한 그 멍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가장 크게 공헌하신 분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쉽게 짐작이 되죠? 지방자치 물꼬를 튼 분은 김대중, 자치분권의 물꼬를 튼 분은 노무현. 이런데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특히 노무현은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자치분권의 기초를 쌓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크게 과를 범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김대중의 과를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1990년으로 거슬러 올립니다. 이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합니다. 이에 외톨이에 몰린 김대중은
새로운 정치 활로를 열 목적으로 지방자치제라는 묘수를 던집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기가 막힌 묘수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하나의 조류를 탔기 때문에 3당 합당 세력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요, 지역 세력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이해 다툼 틈바구니에서 생겨났다는데 방점을 찍힙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생겨난 지방자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맹주들의 분할 통치장이 되어버립니다. 김영삼은 경상도를, 김대중은 호남을, 김종필은 충청도를 정치적 지배권으로 삼아 군웅 할거 정치를 합니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좀 불리하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치면서 배타적 단결을 벌집힙니다. 이는 마치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영웅들이 지역 지배력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하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무현의 과를 보겠습니다. 2006년, 이때는 이 노무현의 정치적 실현기입니다. 이때 노무현은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하자며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게 기초 광역의원 중선거구제를 제안합니다. 이때 정치 협상을 하면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시행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시도지사는 75%로, 기초단체장은 68%로, 광역 기초의원은 경상도와 수도권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지역 간의 이런 격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무현이 그토록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꿈꿨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지역적 편차를 더 굳혀지게 만들어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선거로 인해서 그동안 가까스로 일군 지방자치가 10년씩이나 후퇴해버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 기초의원들까지 중앙정치에 꽁꽁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전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두각시인 이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3.1 지방선거 이후로 이 운동이 불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치분권의 전도사로 자처했던 노무현 단 한 번의 오판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더 꽁꽁 묶이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이 패권 싸움에서 파생됐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치분권이 자꾸만 흑역사에 말리고 중앙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지배정당 영향하에서 자치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늘 전국 선거만 되면은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의 색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씨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동서 간의 갈등은 중앙 정치가 중앙 자원 쟁탈전을 벌여놓고 지역들을 이전 투구장에 몰아넣어서 생긴 것입니다. 중앙 자원을 따내려는 쟁탈전이 지역 간의 배타적인 감정을 불지른 현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주민자치와 딴 길을 가는 지자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